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TSMC의 마지막 보루가 점차 무너지고 있다. 2. 미국은 삼성의 등을 돌린 대가를 치를 것인가? 3.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의 파워는 TSMC를 무너뜨릴 만큼인가?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삼성과 TSMC 간 반도체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쟁의 핵심 키워드는 역시 수율입니다. 반도체의 수율은 웨이퍼 한 장에 설계된 칩의 최대 개수 대비 생산된 양품 칩의 수를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를 뜻합니다. 높은 수율을 얻기 위해서는 공정 장비의 정확도와 글린룸의 청정도, 공정 조건 등 여러 제반 사항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수율이 중요한 이유는 업체 간 기술력의 간격이 빠르게 좁혀지고 원자재 값은 상승하는 상황에서 투입한 원재료 대비 높은 산출량이 나오는 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율은 그 회사의 기술력을 평가하는 척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삼성전자와 TSMC의 수율이 공개되자 시장은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먼저 삼성은 차세대 제품인 3나노미터에서 수율이 최대 70%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에 세계 반도체 업계의 시선이 쏠렸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자사기술 전문 블로그에서 3나노미터 수율은 최대 70%에 달하며 4나노미터 공정의 수율은 5나노미터 공정과 비슷해질 정도로 안정화되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삼성이 이처럼 자신들의 반도체 공정 수율 상황을 외부에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3나노미터 양산도 시작했지만 현재 주력 생산 공정은 4나노미터입니다. 2021년 처음 선보인 삼성전자 4나노미터 초기 버전은 상용화 이후 수율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는 최대 고객사였던 미국 퀄컴이 대만 TSMC로 이달하는 결과까지 초래했습니다. 삼성은 또 갤럭시 S22의 자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반도체 엑시노스 2200분을 탑재하려 했지만 이 또한 수율 문제로 퀄컴의 스냅드래곤 8분 반도체로 전량 교체되는 굴욕을 맛봤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4나노미터 수율이 정상 궤도에 진입하면서 생산 능력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알려집니다. 업계에서는 라이벌 TSMC를 상당 부분 따라잡았다고 분석합니다. 수율의 안정화가 이뤄지면서 삼성전자는 굵직한 대형 고객사 재유치에도 성공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미국 AMD가 삼성 파운드리의 4나노미터 공정에서 차기 프로세서를 생산하기로 결정한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기에 더해 삼성전자는 4나노미터 3세대 공정으로 구글의 스마트폰 픽셀 8의 텐서 3분 칩을 위탁 생산할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삼성이 그간 수율 문제로 어려움을 겪자 경쟁자들은 차세대 반도체 제품 3나노미터 지혜에도 삼성의 기술을 깎아내렸습니다. 삼성이 공정에서는 TSMC를 앞섰지만 수요자에게 공급할 수율이 낮아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삼성을 폄하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억측을 잠재우듯 삼성이 자사 보고서를 통해 3나노미터 공정에서 수율이 70%에 달한다고 밝힘으로써 세간의 평가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삼성은 이미 품질 검증을 위해 다양한 고객들에게 3나노미터 프로토타입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반면 지난해 말 3나노미터 양산을 시작한 TSMC는 아직 일정 수준의 수율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TSMC가 빠른 시일 내 3나노미터 공정에서 애플의 M3 칩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애플이 삼성으로 갈아탈 수 있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TSMC의 결정적인 문제가 최근 공개됐습니다. TSMC의 3나노미터 웨이퍼의 가격이 $20,000에 달할 것이란 소문이 돌고 있어 애플이 제품 선택을 놓고 망설이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이 매력적인 가격을 제시할 경우 애플이 굳이 TSMC를 고집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TSMC의 웨이퍼 가격이 생각보다 너무 높은 것 같은데요. 분명 수율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 그간 TSMC가 감추던 수율 정보가 유출됐는데 그 결과는 생각보다 처참했습니다. 얼마 전 팁스터 레베그너스가 트위터를 통해 다음과 같은 발언을 남겼습니다. TSMC 3나노미터 수율에 관련해 애플 경영진 회의 녹취록이 공개되었는데 여기에서 3나노미터 수율이 최대 63%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삼성과 TSMC의 수율은 거의 같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가 예상보다 수율을 빠르게 회복했다.
실제로 처참한 수율 때문에 TSMC의 반도체 생산을 맡긴 고객사들은 신제품 출시까지 연기되는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애플의 차기 M3 칩셋이 탑재된 맥 및 아이패드의 연내 출시가 어려울 수 있다는 루머가 전해졌습니다. 팁스터 레베그너스, 골뱅이 택레베이, 역시 트위터를 통해 올해에는 M3 맥 또는 아이패드가 없을 것이라며 TSMC의 3나노 수율 문제로 애플이 M3 출시를 내년으로 연기했다고 주장했는데요. TSMC의 3나노 수율 문제는 최근 외신을 통해서도 전해진 바 있습니다. 이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TSMC의 현재 3나노 수율이 약 55%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애플은 M3뿐만 아니라 하반기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에 탑재될 칩셋도 3나노 공정으로 제조할 계획인데요. TSMC 3나노 수율이 절반 수준이라면 애플은 우선 A17 바이오닉 물량을 위해 M3의 3나노 공정 도입을 미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TSMC 때문에 애플의 신제품 출시가 늦어진 겁니다. 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탈 TSMC를 선언하는 기업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TSMC의 아성에 조금씩 균열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전자전문 매체 WCCF테크는 AMD의 신형 노트북 CPU 라이젠 7040분 출시 시점이 기존 3월에서 4월로 늦춰졌다고 보도하면서 그 이유는 TSMC가 납기 일정을 예정대로 맞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AMD의 라이젠 7040분은 TSMC의 4나노 공정을 활용해 생산되는 CPU입니다. 하지만 TSMC의 첨단 파운드리 공정에 고객사 주문 물량이 급증하면서 수요 대응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AMD에서 앞으로 출시하는 신형 반도체 출시 시기가 계속 늦춰질 가능성을 고려해 삼성전자의 4나노 파운드리를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AMD는 그동안 TSMC와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모두 활용해왔지만 4나노 등 첨단 공정을 활용하는 반도체는 TSMC에만 위탁 생산을 맡겨왔는데요. 하지만 고성능 CPU와 그래픽 처리 장치, 인공지능 반도체 등의 수요가 급증해 TSMC가 물량을 모두 소화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되자 삼성전자가 중요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이 이렇게 AMD와 퀄컴 등 대형 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업을 첨단 파운드리 고객사로 확보한다면 다른 고객사들도 뒤를 따라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위탁 생산을 맡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1위 자리를 차지하며 갑질을 해온 탓인지 눈치가 없어진 걸까요? 이처럼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TSMC는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는 실수를 하고 맙니다. 가뜩이나 고객들이 삼성으로 이탈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기업들에게 엄청난 가격 상승을 발표한 것입니다. 대만 디지타임스는 최근 TSMC가 미국산 반도체의 가격을 최대 30% 인상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TSMC에서 2024년 하반기 양산에 들어갈 예정인 미국 애리조나 공장의 생산을 앞두고 고객사와 협상을 시작했는데 최대 30%의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한 겁니다. IT 매체 돔스 하드웨어는 상당수 미국 팹리스 업체들이 TSMC와 가격 협상을 하고 있으며 일부는 비용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삼성전자로 주문을 돌리는 걸 고민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AMD, 퀄컴은 이미 삼성전자의 물량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엔비디아는 인텔 파운드리와 손을 잡는 걸 고려 중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TSMC의 가격 인상이 현실화하면 비용 부담을 느끼는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 등으로 물량을 옮길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로선 반격의 기회를 잡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TSMC의 이 같은 움직임은 바이든의 칩스법에 대항한 것입니다. 반도체를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해야 한다면 미국에서 생산한 반도체는 비싸게 받겠다며 맞선 것입니다. 또한 미국 정부와 대립하기는 어렵지만 미국 기업들에게 가격을 올려받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사실 논리는 맞는데 시기가 영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칩스법은 삼성전자보다 TSMC에 상당히 불리하다는 분석입니다. 당장 삼성 입장에서는 TSMC 덕분에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가격 인상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가격을 융통성 있게 조절해 TSMC의 고객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타 삼성은 벌써 시스템 반도체 수주 100조를 넘겼습니다. 4년 전 저희 채널 초창기 시절 삼성전자가 130조 원을 들여
시스템 반도체에 투자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 있습니다. 당시 삼성은 비전 2030 발표에서 반도체 분야에 133조 초대박 투자를 결정해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시스템 반도체 수주 100조를 넘긴 것입니다. 삼성이 경쟁업체들에 비해 유리한 또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압도적인 현금 자산입니다. 삼성의 현금은 현재 100조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쟁자인 애플과 TSMC가 60조, 마이크론이 10조의 여윳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을 보면 삼성의 100조 실타는 그야말로 대단한 우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폭락하는 등 팍팍한 경영 환경에 봉착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이 대규모를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현금성 자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도 설비 투자를 지난해 수준 즉 53조 원대로 이어갈 계획인데요. 미국 마이크론은 올해 설비 투자를 30% 이상 축소한다고 밝혔으며 TSMC도 올해 시설 투자액을 지난해 대비 최대 11.8% 줄인다고 발표한 것을 볼 때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삼성의 저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우위를 바탕으로 삼성은 머지않아 TSMC를 압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등 뒤를 찔렀던 사람이다. 중국과의 금융전쟁으로 인해 미국은 대만과 TSMC의 편에 서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일 일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조지아의 전기차 공장 설립을 약속한 현대차인데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IRA로 뒤통수를 때린 현대차 기공식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대만 TSMC의 애리조나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TSMC의 최근 발표에 크게 담항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TSMC 공장을 통해 미국에서 3나노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크게 홍보해 왔는데 최근 TSMC가 3나노 반도체 생산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중간 선거 전에 TSMC와의 협력을 자신의 경제 치적으로 내세겠다던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은 이로 인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희망이라고 불리는 인텔을 잡기 위해 삼성전자가 결단을 내리면서 향후 반도체 시장에서 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자국 조지아주 내 현대차 전기차 EV 전용 공장 기공식을 자신의 경제 정책 성과로 홍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현대차 조지아 공장 기공식 이후 성명을 내고 국내에서 우리 제조업과 인프라를 재건하기 위해 민주당이 의회에서 통과시킨 내 경제 어젠다가 미국 국민을 위해 계속 성과를 내고 있다. 이번에는 조지아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이날 미국 조지아에서 연간 30만 대 규모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공장은 내가 지난 5월 한국을 순방할 때 기공 계획이 발표됐다라며 일정보다 몇 개월 앞서 기공식이 열린다는 사실에 신이 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8,000개가 넘는 전기차 배터리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현대의 약속은 브라이언 카운티 공동체 전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투자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말로 현대차와의 협력을 기뻐한다면 기공식에 참석해야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당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IRA를 통해 현대차와의 약속을 배신했고 이로 인해 큰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대차 측에서는 기공식 직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에게 큰 불만을 갖고 있다고 대놓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 기공식에는 참석하지 않은 바이든 대통령은 TSMC의 반도체 공장 준공식에는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만 연합보는 TSMC가 설립하는 미국 매리조나 공장 준공식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이를 보도했습니다. 연합보는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초 TSMC가 120억 달러, 17조 원을 투자해 애리조나에 건설한 12인치, 300mm 웨이퍼 공장 준공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준공식 행사에는 미국 측에서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미국 반도체 업계 고위 관계자, 정부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보는 다만 TSMC가 미중 과학기술 전쟁이 벌어지는 민감한 시기임을 고려해 지나친 주목을 피하기 위해 미국 측 사업 책임자 명의로 초청장을 조용히 발송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참석은 미국 측이 TSMC의 미국 공장 투자를 주목하고 있고 반도체 자급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시절 반도체 자급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TSMC의 미국 투자를 적극적으로 요구했고 TSMC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공장을 짓겠다고 2020년 5월 공식 발표했습니다. TSMC는 오는 2024년부터 미국 공장에서 첨단 공정인 5나노미터, 나노미터 10억분의 1미터 공정 반도체 제품을 양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TSMC는 미국 공장에서 5나노미터 공정 외에 3나노미터 공정으로도 2026년부터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TSMC는 3나노미터 공정 양산을 오는 4분기 말로 연기했습니다. 지난달 20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TSMC는 애초 지난달 말부터 3나노미터 공정 양산을 계획했지만 생산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TSMC는 3나노미터 반도체는 4분기 후반에 양산될 예정이다 라며 장비 배송에 문제가 생겨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며 내년 완전 가동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터프츠 대학교의 경제사학자 크리스 밀러 교수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대만 TSMC의 3나노미터 양산 연기와 관련해 차세대 기술 개발 전환이 더 어려워지면서 어느 기업이든 휘청일 수 있다며 TSMC도 시장에서의 우위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는 회로 폭이 미세하면 미세할수록 성능이 높아지고 동시에 소비하는 전력도 줄어듭니다. 반도체 업계가 미세 공정에 사활을 거는 이유입니다. 전 세계에서 10나노미터 이하 공정이 가능한 회사인 TSMC와 삼성전자는 올해 초부터 3나노미터 공정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수년간 큰 투자와 기술 개발을 해왔습니다. TSMC는 3나노미터 공정 양산을 위해 28조 원을 투입하고 수천 명을 고용했는데 동종 업계 2위 삼성전자가 먼저 3나노미터 반도체 양산에 들어가면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 새로운 공정 기술인 게이트올어라운드 GAA 기술이 적용된 1세대 3나노미터 반도체를 처음 양산했습니다. 3나노미터 반도체는 기존 4나노미터 공정으로 만들어진 반도체에 비해 전력 소모는 45% 적고 성능은 23% 향상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나노미터 양산에 성공한 뒤에도 TSMC는 3나노미터 공정 양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지난 7월 TSMC는 3나노미터 공정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5나노미터 공정 기술 개발보다 서너 개월 지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TSMC의 3나노 공정과 관련해 수율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3나노 공정은 이전 세대인 5나노보다 집적 소자 밀도가 50% 증가해 더 많은 비용과 높은 공정 기술 난이도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TSMC 3나노미터 양산이 연거푸 지연되면서 삼성전자의 기회가 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톰삼 미세공정은 양산 안정화를 먼저 이룬 파운드리에 주문이 몰리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2025년 2나노미터, 2027년 1.4나노미터 공정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 TSMC 양산 로드맵보다 앞선 시점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TSMC의 1.4나노미터 양산 시점은 2028년으로 추정돼 앞으로 몇 년간은 삼성전자가 기술력 우위를 기반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이런 기대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경계연 삼성전자 DS 반도체 부문 사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4, 5나노미터 반도체는 TSMC보다 개발 일정과 성능이 뒤처졌던 것이 맞다라며 하지만 고객 얘기를 들어보면 삼성의 3나노미터 공정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강문수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부사장 역시 TSMC는 2나노미터부터 GAA를 도입한다며 먼저 GAA를 적용한 삼성이 확실히 유리한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GAA는 반도체를 이루는 구성요소인 트랜지스터에서 전류가 흐르는 채널과 이를 제어하는 게이트가 사면에서 맞닿게 하는 기술입니다. TSMC가 2나노 양산 전까지 유지하기로 한 핀팻, 핀에피티 방식보다 누설 전류를 줄이고 트랜지스터 성능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긴장하는 것은 TSMC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인텔도
최근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크게 놀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인텔이 2025년까지 약 100억 달러 SUR&D, 약 14조 원 비용 감축 계획을 발표하는 등 반도체 빅테크들이 연이어 업황 악화에 대비한 긴축 경영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반도체 빅 5분 기업 중에 유일하게 감축 감산 없는 공격적인 투자를 선택했습니다. 10여 년 전 풍부한 자본과 생산 규모, 기술 경쟁력을 앞세워 메모리 치킨 게임에서 승리한 기업을 되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인텔은 3분기 실적 발표회를 통해 내년에 운명 비용 중 30억 달러, 약 4조 원을 절감하고 2025년까지는 80억에서 100억 달러 규모의 운영 예산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설비 투자 계획도 수정했습니다. 데이브 진스너 인텔 최고 재무책임자 CFO는 올해 초 270억 달러 설비 투자액을 계획했지만 현재 210억 달러 규모로 조정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기존 대비 약 8% 정도 축소한 수치입니다. 최근 인텔 외 글로벌 반도체 매출 빅 5 기업들이 예산 감축이나 투자 축소를 연달아 발표하고 있습니다. 스카이닉스와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내년 설비 투자액을 기존보다 각각 50%, 30% 이상 감축한다고 발표했고 대만 TSMC는 올해 설비 투자를 계획보다 10% 정도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정보기술, IT, 수요 둔화, 반도체 다운사이클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했던 투자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빅5 중 삼성전자만 유일하게 정반대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DS 부문 역시 업황 악화로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6.3%나 깎인 5조 12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반도체 설비 투자에만 47조 7천억 원을 쏟아볼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역대 최대 연간 반도체 설비 투자 규모입니다. 또한 한진만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부사장은 27일 3분기 실적 발표회를 통해서 인위적인 감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달 초 미국 실리콘밸리 삼성 테크데이 행사에서 내비친 반도체 투자에 관한 회사 기조의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파운드리 사업에서도 감산이나 투자 축소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제조 공간, 클린룸을 미리 지어놓고 고객사 수요에 대응하는 이른바 실퍼스트 전략을 위해 평택, 미국 테일러 인프라에 꾸준히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가 업계 불황에도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할 수 있는 배경에는 크게 생산 규모, 풍부한 자본, 원가 경쟁 력이 꼽힙니다. 삼성은 세계 메모리 시장에서 D램은 41.1%, 12인치 웨이퍼 기준 월 약 67만 장, 낸드 플래시는 36.6%, 월 약 65만 장 생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조 설비 구축이 중요한 반도체 산업에서 거대한 생산 인프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상당한 우위를 확보한 셈입니다. 또 삼성전자가 보유한 120조 원 현금, 금융 상품 포함, 은, 불황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받쳐주는 든든한 자산입니다. 노엘 3나노미터 파운드리 세계 최초 양산, 극자외선, EUV, 기반 D램, 128단 저장 공간을 한 번에 쌓을 수 있는 낸드 공정 등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첨단 기술로 투자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삼성전자는 2000년대 잔혹했던 글로벌 메모리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2001년에는 시장을 휘어잡고 있던 마이크론과의 가격 출혈 경쟁에서 승리하면서 2000년 18.9%였던 D램 시장 점유율을 2002년 33.1%로 끌어올렸습니다. 2008년 또다시 벌어진 메모리 공급 과잉 현상에서도 생존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당시에도 20나노미터 D램 원가 경쟁력과 생산 규모를 기반으로 버텨냈으며 라이벌 업체인 독일 키몬다, 일본 엘피다를 2009년과 2012년 차례로 쓰러뜨렸습니다. 이후 삼성전자는 D램 시장에서 40%가 넘는 점유율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리포트를 통해 삼성전자는 규모의 경제, 원가 경쟁력, 현금성 자산 측면에서 감산할 필요가 없으며 유동성 걱정도 없고 오히려 민수합병, M&A 기회도 찾아볼 만한 절호의 기회라며 메모리 경쟁사 대비 나 혼자만 레벨업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위기 속에서 삼성전자가 막대한 투자로 TSMC를 제친다면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게 됩니다. 현대차 기공식을 패싱하고 TSMC를 방문하려는 바이든에게 삼성전자가 본때를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주도의 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경제는 물론 우리나라 가계부채와 기업들에게까지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원자재 가격 급상승이 맞물리며 건설사들이 저금리 시절에 수주한 계약들이 현 시점으로 들어서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데다 회사채 상환 압박이 들어오면서 연쇄적으로 기업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건설사들을 시작으로 디폴트 도미노가 시작되는 것은 익숙하지만 국가 핵심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업계가 휘청이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건설업계의 경우는 기술 수준이나 시공 능력이 평준화되어 있는 반면 반도체 산업은 국가를 대표하는 첨단 산업이기에 부실 또는 디폴트 위험과 같은 신호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삼성전자와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치열한 점유율 싸움과 기술력 경쟁을 하고 있는 대만의 TSMC에서 반도체 경기 악화에 따른 현금성 자산의 부족과 향후 투자 감소 등 연이은 악재가 나오면서 삼성에게 파운드리 주도권을 완전히 내주게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명문 터프츠 대학교의 크리스 밀러 경제사학 교수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대만 TSMC의 차세대 기술 개발 전환, 특히 3나노로의 전환이 삼성에 비해 6개월가량 뒤처졌으며 TSMC 매출의 절대 다수를 책임지던 미국의 애플에서 3나노 주문량을 최소 40% 내지 50%가량 취소하는 등 아이 고객사들의 주문량 취소, 오버컷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더욱 불안한 징조는 TSMC의 파운드리 가동률이 지난해에 비해 10%가량 하락하는 등 단기간에 이렇게 급락한 전례가 없었기에 반도체 업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물론 이런 시장 분위기는 TSMC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같은 업종인 삼성전자에게도 마찬가지이지만 왜 삼성에게 유리한 일이 되었는지, 그리고 삼성이 보유한 천문학적인 현금과 근 10년 만에 다시 시작되는 반도체 치킨 게임이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될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TSMC 측에선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파운드리 산업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 왔습니다. TSMC 측에서 발표한 공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매출은 대략 200억 달러에 순이익은 88억 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50% 가까이 늘어난 숫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APEX 투자 비용을 줄이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에 목표한 450억 달러 수준의 투자 지출에서 100억 달러 가량 감소한 360억 달러로 투자를 감소한다는 결정인데요. 삼성계 기술 경쟁으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던 TSMC가 긴급하게 투자를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11월 2일자 대만경제일보와 디지타임즈에 따르면 미국의 애플에서 TSMC 3나노 공정의 주문량을 최대 50%가량 취소하면서 내년도 매출과 현금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애플사는 대만 TSMC 매출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에 일각에선 미국이 대만을 버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 삼성은 지난 6월부터 세계 최초 3나노 공정을 완성하고 고객사들에게 납품하고 있지만 TSMC에서는 3나노 공정을 1년씩이나 미루면서 내년 상반기에나 상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도 미국 애플의 오더컷, 주문 취소에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앞으로 TSMC 경영 활동에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될 수 있는데 TSMC가 확보해둔 현금성 자산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TSMC 측에서 발표한 재무제표를 확인하면 순수한 현금성 자산은 281억 달러, 우리 돈 39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자본은 상대적이기에 TSMC의 최대 경쟁사인 삼성이 얼마나 많은 현금을 확보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TSMC의 무려 4배가 넘는 140조 원의 현금을 확보해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는 글로벌 IT 기업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을 동들어 놓고 봐도 현금 보유 탑 5 안에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이 가진 현금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합니다. 앞서 말한 건설사 부도와 디폴트들은 일시적으로 현금 흐름이 막혀도 생길 수 있지만 첨단 기업, 특히 세계 패권을 두고 싸우는 삼성과 TSMC 두 집단의 경우엔
상황이 조금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난 몇 년간 반도체 업계는 엄청난 호황을 맞이했고 그 중심엔 파운드리 산업에 올인한 TSMC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대 고객사인 애플이 절반가량 오더컷하며 주문량을 줄이기로 결정하자 경기 침체를 직감한 다른 고객사들도 줄줄이 주문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작아진 시장을 두고 파운드리 양대 산맥인 삼성과 TSMC가 경쟁을 해야 하는데 최근 3나노 양산을 기점으로 삼성이 TSMC의 기술력을 추월한 것은 물론이고 이제 본격적인 반도체 치킨 게임에 돌입할 것이란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운드리 1위 TSMC가 글로벌 경기 침체를 이유로 엄청난 투자 축소를 예고했지만 삼성전자는 반도체 감산 따윈 하지 않고 공격적인 투자로 파운드리에 10배 이상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식의 공격적인 투자로 90년대 말 시작된 1차 치킨 게임에서 세계 2위를 기록하던 독일의 전자업체 키몬다가 파산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2010년대 들어서며 시작된 2차 치킨 게임에선 글로벌 3위의 일본 전자업체 엘피다가 파산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대만 TSMC의 차례가 왔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독일의 키몬다와 일본의 엘피다도 한때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고 수십조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파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순수한 현금 보유량이 삼성보다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반도체 투자가 주춤하는 사이 삼성전자 측은 한국과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 부지 10곳을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2025년엔 2나노 공정, 2027년엔 1.4나노 공정을 도입하겠다며 대대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투자 금액도 명시했는데요. 기존 파운드리 투자 금액의 10배에 달하는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에 상상하기 어려운 공격적인 투자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 16%에 불과한 파운드리 점유율을 5년 내로 40% 이상 끌어올려 TSMC를 제치고 업계 1위로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촉발되는 가운데 삼성의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미 쌓아둔 140조 원의 현금도 있지만 한 해 평균 50조 원 이상의 순이익을 기록하는 삼성이기에 2024년을 기점으로 순수한 현금만 200조 원을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압도적인 현금은 세계에서도 인정받으며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에서 삼성전자의 신용등급을 AAE 단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 정부의 신용등급과 똑같은 수준이며 AA 3등급인 영국, 대만, 홍콩보다 한 단계 높은 등급입니다. 게다가 A1 등급인 일본, 중국보다는 2단계 높은 등급으로 삼성전자 기업이 얼마나 높은 신용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은 과거 한국 전자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려 완전히 도태되었다가 최근 들어 다시 살아난 일본의 전자업계가 확보한 모든 순수한 현금을 합쳐도 삼성전자의 20%에 불과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파나소닉, 도시바, 소니, 히타치 등 일본의 모든 전자업계가 확보한 순수 현금은 29조 원에 불과합니다. 대만 TSMC가 가지고 있는 39조 원보다 10조 원이나 모자른 것으로 90년대 세계 1위를 호령하던 일본의 전자산업이 얼마나 뒤처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2차 반도체 치킨 게임으로 파산한 독일과 일본은 삼성전자의 이 같은 행보에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이번엔 대만 TSMC가 자신들과 같은 처지에 놓일 것이기 때문인데요. 해외 매체에서는 삼성의 기형적인 현금 보유량을 두고 삼성은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만을 기다려왔을 것이란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여타 경쟁업체들을 누르고 시장 점유율 1위로 도약했던 계기들은 전부 경제 위기가 껴있었으며 이런 경제 위기 속에 그동안 쌓아둔 현금으로 공격적인 투자와 치킨 게임을 벌여 경쟁업체가 버티지 못하고 항복하게 만드는 작전을 써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대만 TSMC가 삼성과 치킨 게임에서 필패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물론 TSMC가 가진 현금 자산은 39조 원이고 삼성전자의 현금 자산은 140조 원부터 비교가 안 되는데 양사의 사업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TSMC는 오직 파운드리 100%만 다루는 반면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부터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종합 반도체 설계와 모바일 부문까지 종합적인 반도체 회사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즉 어느 한 곳에서 위기가 생겨도 다른 쪽에서 충분한 만회가 가능한 구조인데요. 파운드리 산업에 100% 올인한 TSMC의 경우는 반도체 경기가 호황이 아닐 경우
다른 사업 분야에서 손실을 채울 수도 없고 고스란히 매출 감소를 맞이해야 합니다. 반면 삼성은 파운드리 경기가 좋지 않다면 모바일이나 드랩 등 메모리 반도체 분야도 있고 다양한 사업 분야를 통해 위기 관리가 가능한 데다 종합 반도체 회사로서 원가 절감과 안정적인 재고 관리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문량이 줄은 파운드리 분야에서 사용하던 반도체용 소재 장비 부품 등이 디랩과 같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일부 호환되는 것이 있기에 다각도에서 위기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경제 전문가들도 TSMC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에 올인하면서 회사를 키울 수 있었지만 스스로 자체적인 설계 없이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파운드리 올인은 TSMC의 경영 상황을 발목 잡을 것이란 진단입니다. 앞서 말한 미국 터프츠 대학교 크리스 밀러 교수가 주장한 내용의 핵심도 이와 동일합니다. 삼성보다 20년 먼저 파운드리에 진입한 TSMC의 호황기는 이제 끝나고 있고 파운드리에 뛰어든 지 5년 차인 삼성전자가 이미 TSMC의 기술력을 6개월 이상 추월했으며 지금 같은 속도면 2나노와 1나노에서도 삼성전자 기술력에게 밀리면서 TSMC의 강점이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삼성전자가 경쟁업체를 한계까지 몰아갔던 적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 다 경쟁업체 기술력이 삼성보다 뒤처질 때, 그리고 경쟁업체가 가진 현금이 삼성보다 적을 때 현재의 TSMC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합니다. 독일과 일본의 반도체 신화가 삼성과의 치킨 게임으로 무너진 것처럼 대만의 파운드리 신화 역시 삼성과의 치킨 게임으로 무너지게 될지 전 세계 반도체 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